카이로의 저녁은 나일강 너머로 깊어간다. 고대부터 이집트의 젖줄이던 강물 위로 석양의 붉은 빛이 스며들면 도시는 금세 고요에 젖어든다. 나는 시선을 강물 위에 고정한 채로 이곳에서의 시간을 되새겨본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분주함이 나일강 위에 조용히 녹아드는 것 같다. 점점 어둠이 내리는 강변을 뒤로한다. 오래된 문명과 북적이는 거리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광활한 자연 앞에 서려 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 전해지는 산이 있는 그곳은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과 신의 산이 있는 다합이다. 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오늘은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집트 다합으로 갑니다. 지금 새벽 5시 반이고요 6시, 새벽 6시에 떠나는 다합행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8,000원짜리 VIP 버스거든요. 그래서 좌석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다합에 도착한 날, 나는 그저 4일 정도만 머물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최고로 한가로운 해변 도시라는 입소문만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막상 도착해보니 늘어질 듯한 태양빛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곧바로 나를 사로잡았다. 허름한 골목과 해변에 따라 들어선 카페들, 활기찬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어딜 가든 흘러나오는 느긋한 음악까지 다합의 분위기는 어찌나 느긋하고 따뜻하던지 계획했던 4일이 순식간에 장기 체류로 바뀌고 말았다. 저는 지금 다이버들의 천국 같은 곳 다합에 있습니다. 왜 이곳이 여행의 천국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호텔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스텔에서 만난 동행들과 블루 투어에 나섰다. 다합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달리면 도착한 이 장소는 전세계 다이버들의 꿈의 바다라고 부르는 곳이다. 입구에서부터 시원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간지렸고 맑고 짙은 바닷물은 마치 초대장을 보내는 듯 눈을 붙잡았다. 바닷속 풍경이 워낙 장엄해서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다. 정말 놀라웠던 수면 아래의 세계였는데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헤엄치고 산호초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마음이 한껏 들떠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블루홀 주변을 탐험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 물 밖으로 나왔다. 4일만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초기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 도시의 느긋함은 여행자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가늠하기 어렵다. 바다에서 산호초와 물고기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해변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카페에 들어가 편집을 하며 여행자들과 잡담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보내는 매일매일은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했다. 다합이라는 곳은 여행자에게도 긴장을 풀고 진정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마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만들어진 기억들은 이제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마음 어딘가에 파도처럼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다. Thank you. 점심으로 코사리라는 걸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침이나 점심으로 즐겨 먹는 식사라고 합니다.
약 50파운드에 구매했습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볼게요. 코셔리는 렌틸콩, 쌀, 파스타, 누룩 등을 여러가지 곡물들을 사용하여서 만들고요. 매콤한 토마토 소스에 매운 소스나 마늘 식초 소스를 넣어서 보통 만든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메뉴래요. 병아리 콩 맛도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매콤한 토마토 소스, 그래서 파스타를 먹는 맛입니다. 토마토 파스타. 그리고 튀긴 곡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튀긴 곡물 때문에 바삭함도 느껴져서 부드럽고 바삭하고 매콤함이 가미된 그런 파스타 맛이 납니다. 50파운드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한 끼 식사입니다. 신해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신해산을 투어를 신청해가지고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어를 신청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돼가지고 배가 살살 아파오네요. 시나이? Hello. Hello. You have your passport? Yes. Okay. Hello. Mais après, c'est pas les mêmes configurations aussi. Genre, je veux dire, on n'autorise pas les mêmes choses pour la France que pour l'Égypte. Genre, je veux dire, le taux d'endettement en Égypte, il est visible. Première année, ils te laissent relativement avec un niveau de cours normal, tu vois. Deuxième année, ils foutent la pression de malade parce que Hello. 다합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와서 신해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신해산 정상은 해발 22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레킹이 정상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해산 등반을 시작한다. 가파른 돌계단 앞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긴장감과 설렘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밤 공기는 서늘하고 사막의 먼지가 목에 걸릴 듯 거칠다. 그래도 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뛴다. 우리 그룹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빨간 터번을 두른 베두인이다. 그가 어두운 길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앞장선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한 걸음 앞서 나가며 작지만 얇은 목소리로 신해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닥에 낙타똥이 가득해서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잘 찍고 싶은데 주위 풍경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데 깜깜해서 안 담겨요. 마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간중간 산 중턱에 모여있는 베두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은 낙타를 타려는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르는 여행자 가운데는 이미 피곤에 지친 이들이 많다. 베두인들은 낙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번다. 달빛에만 의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양옆에 낙타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초반 구간인데 열심히 걸어가 볼게요. 지친 방문객들이 낙타를 타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걸어서 오르기로 한다. 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빠지는 숨을 참아가며 돌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모세가 이 산을 올랐던 마음을 생각해보며 달빛처럼 서늘한 신해산 공기를 마신다. 새벽의 적막과 깎아지는 바위들은 묘한 긴장감으로 나를 압도한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갈게요. 중간 휴식점에 도착해 바닥에 앉으니 온몸이 욱신거린다. 주변 사람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몇몇 여행객들은 결국 낙타를 선택한다. 밤하늘 아래 음침해 보이는 낙타가 그들을 태우고 우직하게 산길을 오른다. 다리를 옮길 때마다 통증이 올라온다. 지금 새벽 3시고요. 벌써 한 6번째 휴식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고요한 곳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차가운 모래바람이 계속 피부를 스치고요. 모세도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산에 올랐겠죠. 계속 그런 모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이 온몸을 간통하지만 정상에 맞이할 일출이 곧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낸다. 지금 750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언젠가 꼭대기에 닿을 것이다. 그렇게 아득한 돌길을 걷는 동안 모세가 바라봤을 밤하늘과 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문득 궁금해진다. 마침내 시내산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른다. 쉬운 줄 알았는데요. 750계단에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다들 힘들어서 말도 안 하면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정상까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직 완벽히 해가 뜨기 전이라 은은한 어스름이 산을 감싸고 있다. 숨이 턱까지 차지만 이곳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묘한 감격이 밀려온다. 누군가는 담요를 두르고 누군가는 자리를 잡고 앉아 몸을 웅크린다. 모두가 일출의 순간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했고요. 시내산에서 일출을 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황금빛 지평선이 보이기 시작한다. 차츰차츰 밝은 빛이 번져 나간다.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순간, 불현듯 이곳에서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면 그가 느꼈을 경외심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본다. 나는 이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기도를 올린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길, 어둡고 차가운 밤길을 올라와야만 볼 수 있는 이 장엄한 풍경처럼 나의 삶에서도 어려운 길을 지나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새벽길을 걸어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시내산의 풍경이 이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울퉁불퉁한 바위 봉우리들은 그 사이를 흐르는 바람, 그리고 그 위를 부드럽게 감싸는 태양빛, 그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앞을 가득 메운다. 아침 해가 완전히 솟구치자 나는 깊게 숨을 들어 마신다. 나는 해를 등지고 천천히 일어선다. 지친 다리와 무거운 배낭이 불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충만하다. 이제 다시 내려가야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더라도 이 순간의 감동과 결심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내려갔듯 나도 새로운 다짐을 안고 내려갈 테니까. 내려가려는 찰나 시내산 정상에는 작은 교회와 모스크가 서로 나란히 서 있다. 교회 앞에는 줄 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가만히 기다리며 각자의 신앙을 표현하거나 긴 줄과 대기 시간조차도 이곳에서는 하나의 예배가 된다.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이들이 서로 다른 곳에 왔음에도 경외심이라는 공통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 산에서 정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스칠 때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면 어떠한 대답도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신앙과 경외심이 이미 하나의 답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성지순례란 단순히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시내산을 오르는 동안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힘겨운 순간이 많았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덕분에 일출이 주는 은혜가 훨씬 크게 다가왔음을 깨닫는다. 슬슬 무릎이 후들후들거립니다. 산을 내려가며 시내산이 나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너는 왜 여기에 왔는가? 대답은 단순하다.
나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숨이 찰 정도로 돌계단을 오르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눈부신 해돋이를 지켜본 일련의 과정은 내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덕분에 오히려 신의 산의 깊은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전통과 신앙이 깃든 신의 산이라 불리는 곳, 이집트 시나이 반도 중앙부에 솟아있는 제벨무사. 많은 이들이 이 산을 가리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라 부른다.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위치 정보나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산이 곧 신의 산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나 시나이 반도 북부의 다른 지역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제벨무사가 전 세계적으로 신의 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온 순례 전통에 있다. 성 캐서린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숱한 기록과 구전, 그리고 명맥을 잇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바로 이 산이 신의 산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 산이 진짜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는 사실상 전통과 신앙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누군가는 증거가 없으니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지금도 이 산을 오르는 순례자들에게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그로부터 얻는 영감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모세가 정말 이 산에 올랐을지는 분명치 않아도 이곳에 풍기는 순례자의 마음과 역사적 무게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바위투성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며 모세가 이 산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지 상상해본다. 오전 11시 반이고요. 13시간 만에 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밤을 샜네요. 네, 이렇게 저는 신해산 여행을 잘 마쳤고요.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집트 여행의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이집트의 긴 여행을 함께 여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 다합에서 보낸 한 달은 꽤나 여유롭고 평온한 시간이었다. 멀리서만 들었던 에메랄드빛 바다와 해변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상상으로만 그렸던 바캉스가 실제가 된 기분이었다. 이곳에서 한 달을 보내고 보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쉬어간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다합의 바람과 파도 소리를 나는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